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드 따라하기 9주차 명령어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울 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특성창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특성을 빠르게 이제 변환할 수 있는 특성 일치, 그리고 이제 계산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면을 쉽고 빠르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기계설계 산업기사나 전상용 기계제도 기능사에 사용하는 그 테이블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로 만드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때 좀 에러 안 나게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특성 창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해 보셨는데요. 자, 컨트롤 1번을 누르게 되면 수정전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도면층을 이용해서 숨은 선으로 이렇게 좀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자의 크기를 여기에 이제 그 문자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도면 문자 높이를 10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패턴도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치수 축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치수 기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거보다 이제 축척을 2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차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차를 눌러서 이런 기준으로 눌러서 우리 지난번에 좀 해봤고요. 이렇게 기준 공차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를 잡아서 이 하살표가 한쪽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선 및 하살표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하살표를 없음으로 놓고 여기 치수선 끄기,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끄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차죠. 공차도 여기서 이제 편차를 놓아서 공차 하향과 상향을 놓아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선을 이렇게 숨은 선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라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REC를 쳐서요. 임의점을 찍고 50, 탭키를 눌러서 50 이렇게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요걸 이용을 해서 자, 얘를 먼저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이렇게 하면은 바로 얘가 이제 뜨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도면층을 숨은 선으로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 바꿀 때는 색상이나 선 종류는 바이 레이어 바꾸지 말자고 했죠. 그래서 요게 색상과 선 종류가 이 도면층을 따라가기 때문에 도면층만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따라하기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수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외형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고 자, 띄워놓은 상태에서 작업도 가능하고요. 자, DLI 쳐서 얘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를 좀 키워볼까요? 이 상태에서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잡아볼게요. 이 치수를 동시에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1번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치수도 나옵니다. 그래서 선 및 하살표가 나오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두 번째 거를 이 하살표를 없음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맨 밑에서 두 번째네요. 없음으로 놓고 이렇게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치수 보조선도 치수선도 여기를 끄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꺼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 보조선도 여기 밑에 있죠. 자, 치수 보조선 지금 켜져 있는데 얘를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끄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잡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우고 다시 치수 기입을 할게요. DLI 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차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여기에 보면 이제 공차가 있죠. 그래서 공차 밑에 쭉 내리면 자, 공차가 있고요. 공차를 자, 요 표시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편차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편차를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 상향과 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향을 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상향을 0.02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보면 공차 문자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 70%로 했었으니까요. 0.7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적당한 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차도 여기서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하나하나 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공차도 넣어 보시고요. 자, 컨트롤 1번을 눌러서 만드시고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창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성 일체예요. 자, 얘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빠르게 그 특성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매치 프로퍼티스입니다. 여기에 그 단축키는 MA고요. MA 아니면 아이콘은 여기에 있는데 아이콘은 우리가 쓰지는 않으니까요. MA. 자, 그러면 이제 문자를 여기서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본을 찍고 얘를 찍으면 이렇게 이제 대상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원본을 찍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대상이. 자, 여기도 원본을 찍고 이렇게 이제 대상이 좀 작은데 얘를 찍으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특성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이제 특성 일치 단축키 MA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 원본 대상.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이 기준 치수죠. 기준 치수를 이렇게 해서 대상을 이렇게 빠르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차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따라하기 1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각형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축척을 바꿔서 이렇게 이제 문자를 바꾸는데요. 지금 어떻게든 좀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 아까 이제 ST를 눌러서 문자 스타일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3mm를 쳤었는데 3mm가 되게 되면 얘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제로로 바꿔놓고 적용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ST를 눌러서 여기에 문자를 제로로 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DLI를 쳐서 여기를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눌러서 특성창이 나타났죠? 그 상태에서 얘를 찍어 보겠습니다. 찍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맞춤이 있습니다. 맞춤에서 전체 치수 축척을 2배로 바꿔 볼게요. 밑으로 내리시면 맞춤이 있고요. 전체 축척을 1에서 2로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보게 되면은 문자도 바뀌고 그 다음에 하살표도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아까 그런데 이제 문자 스타일을 0으로 안 바꾸면 얘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그 같은데 0으로 놓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됐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자, 해보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특성창이 나타나고 특성창을 닫을 때는 컨트롤 1번 누르면 닫혀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MA죠. 특성 일치. 자, MA 쳐서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분 모양이 나오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원본 객체를 얘를 잡겠습니다. 원본 객체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객체를 얘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커지죠. 한 번에 이렇게 따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도 한번 찍어 볼게요. 찍으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빠르게 바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칭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칭도 한번 해보죠. 50으로 했으니까 얘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지우고 라인을 해서 미드 포인트 중간점을 잡아서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해칭 단축키 -H였죠. 그래서 얘를 찍고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또 바로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각각 따로따로 다 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눌러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패턴 이름은 자, 여기 기타 미리 정의로 해서 솔리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바뀌죠? 자, 됐고요. 또 얘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ESC 누르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는 자, 여기 패턴 이름을 여기 NC 31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ESC 눌러서 얘도 빠져나가고 다시 눌러서 여기도 색상을 하늘색으로 좀 해볼까요? 그 다음에 패턴 이름은 선택해서 솔리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꿨죠. 자, 얘도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누르고 자, 패턴 이름 선택해서 NC로 해서 NC 37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자, MA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MA를 쳐보겠습니다. MA를 쳐서 특성 일치죠. 자, 원본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선택을 해볼게요. 얘를 찍고 분 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에 2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찍고 여기도 3번도 찍고 4번도 찍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결과물을 빠르게 바꿀 수가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해치가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참고가 있습니다. 해치를 수정할 때는 해치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QP, 빠른 특성이에요. 이런 단축키를 이용해도 되고 컨트롤 1번을 이용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제 해치만 나오죠. 자, 아니면 QP를 치고 얘를 이렇게 해도 해치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요번에는 이제 그림과 같이 그리고 100mm 간격으로 복사해서 MA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2배로 넣으면 되죠. 자, 2배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MA를 쳐서 이렇게 속성을 일치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따라하기 2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요번에는 이제 표현식입니다. 단축키 자,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칼이라고 쓰게 되면 됩니다. CAL이죠. 자, 그래서 얘는 옵셋 등의 이제 명령어 사용할 때 이 칼 기능을 단축키를 이용하게 되면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이라는 거는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 5 치고 요 칼 치고 그 다음에 68.72 계산기 기능이죠. 나누기 2 하면 34.36이 이렇게 이제 옵셋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수식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5 치고 칼 치고 그 다음에 20 나누기 5 더하기 2 하면 6mm가 옵셋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기 기능이죠. 그래서 따라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을 50으로 해볼게요. 수평 유지하고 50. 자, 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간격 띄우기 5를 쳐볼게요. 5를 치고, 자, 여기 해놓고 CAL 치고 이렇게 이제 넣게 되면 표현식이 나오죠. 자, 그 상태에서 68.72 나누기 2 하면, 그리고 스페이스바 여기 지금 나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 엔터를 쳐야 되네요. 스페이스바 안 되고요. 엔터 누르면, 자, 객체를 선택하라고 그러죠. 여기를 찍겠습니다. 찍고 이 공간, 그러면 34.36이 되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해볼게요. DLI 쳐서 얘를 찍으면 이렇게 34.365로 이렇게 이제 옵셋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원을 해보겠습니다. 원을 그려볼게요. 자, C 치고 D 치고 50으로 자, 그렸고요. 자, 그 상태에서 간격 띄우기죠. 5 치고, 자, 여기 하고 CAL입니다. 자, 넣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표현식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0 나누기 5 하면은 엔터 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간격을 얘를 찍어서 이렇게 이 안쪽으로 지금 빈 공간을 찍겠습니다. 찍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DLI 쳐서 4분점을 두 개를 잡아서 하면 4mm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하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용해서 간격을 띄워보시기 바래요. 자, 요번에는 이제 폴리선입니다. 자, P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단축키는 PL입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굵은 선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살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폴리선 PL입니다. 자, 폴리라인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임의점을 찍었어요. 찍은 다음에 여기에 보면 폭이 나옵니다. 이 폭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W나 얘를 찍어도 됩니다. 찍어 볼게요. 그러면 시작 폭을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 폭을 2mm로 해볼게요. 2를 치고, 자, 스페이스바 누르면 끝 폭을 지정하라고 그러죠. 자, 시작을 2를 놓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2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2mm 두께의 그 선이 그려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 방향을 50, 50, 50, 자, 그 다음에 C를 치면 이런 식으로 두께가 있는 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얘는 이제 누르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결합된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분해죠. X를 눌러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얘를 분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도면에 사용하는 그 하살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폴리라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고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폴리라인 PL을 쳐서 임의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폭, 자, W인데 얘를 선택을 했고요. 시작을 0.5로 할게요. 0.5,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끝폭도 0.5로 돼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지금 10mm니까요. 요 0.5로 한 거고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10mm 방향을 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해제가 되고, 또 누르면 폴리라인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미드포인트 중간점을 찍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런데 여기도 폭을 눌러서
요번에는 이제 여기 0에서 5mm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폭은 시작 폭은 0, 그 다음에 끝 폭은 5로 한번 넣어볼게요. 5.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가 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을 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꼬다리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0.5네요. 그러면 이제 폭을 다시 눌러서 0.5 하고 끝 자동으로 지금 0.5로 되어 있으니까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 상태에서 지금 5mm입니다. 5mm 방향을 주고 5mm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PL 쳐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폭을 눌러서 0.5로 했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방향 10mm로 했고요.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다시 누르면 여기 중간점을 잡았고요. 폭을 눌러서 시작 0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5mm 이렇게 이제 되죠. 그 상태에서 10mm 주고 다시 폭을 눌러서 0.5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mm. 네, 이것도 이렇게 이제 여러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화살표를 만들 수가 있죠.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 굵기 2mm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숙달을 한번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 번 한번 해서 본인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이제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대개 이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거를 만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테이블로 이거를 실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선 굵기 여기 눌러서 이 선 가중치를 하면 요 아이콘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를 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테이블은 TB입니다. TB 단축키 TB를 치고 스페이스바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행과 열 지금 6으로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열폭은 20으로 하겠습니다. 20. 그리고 데이터 행은 4로 하고요. 높이는 1로 하겠습니다. 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첫 번째 행 스타일을 데이터로 넣어볼게요. 데이터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렀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 커서에 붙어 다니고요. 이메점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ESC를 두 번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15, 20, 25, 20, 15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요 그림과 같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1번, 그 다음에 여기 건너뛰고 2번, 쉬프트, 자, 다시 한번요. 하나, 자, 컨트롤을 누르고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 두 개, 쉬프트, 자, 선택이 안 되네요. 하나씩 해볼게요. 두 개, 지금 동시에 잡는 게 아니고요. 하나씩 하셔야 됩니다. 저도 좀 헷갈렸네요. 자, 그러면 컨트롤 1번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찍어 보겠습니다. 찍으면 이렇게 되고요. 폭은 얼마요? 셀 폭이 20으로 돼 있죠? 아까 20으로 했기 때문에 다 20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찍고 셀 폭을 선택을 해서 20을 15로 바꿨습니다. 자, 작아졌죠?
그리고 여기 자, 찍고 여기는 얼마예요? 25네요. 25. 자, 작아졌고 여기를 찍고 15죠. 셀폭을 15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눌러서 35로 바꿔볼게요. 셀폭을 35.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됐고요. 나머지는 20이니까 따로 이제 바꾸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닫아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4번까지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잡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자, 테이블 행이 있죠. 그래서 얘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잠깐 요거는 좀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나타나지가 않아서. 얘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요 병합이죠. 병합에서 행. 자,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행만 지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는 이렇게 이제 잡아서 여기는 셀을 전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병합. 이렇게 전체가 됐죠? 자, 이렇게 됐고 여기 비고 자, 됐습니다. 비고를 여기를 놓고 됐고요. 자, 나머지도 이제 병합을 하면 됩니다.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잡아서 전체죠. 셀 전체 이렇게 병합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됐네요.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탭키를 이용해서 문자를 놓을 수가 있고요. 얘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어서 더블 클릭해서 3, 그 다음에 여기는 2, 1 됐죠? 그리고 여기는 품번. 자, 됐습니다.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가죠? 품명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한 칸 띄고 자, 여기는 재질 탭키 누르고 하고 있어요. 수량 자, 탭키 누르고 비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찍고 여기 가제명 탭키 누르고 자, 여기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제명 탭키 누르면 옆으로 이동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척도를 눌러서 척도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척도 자, 손에 조금 익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각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바탕화면을 찍었어요. 이렇게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다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해서 다 잡았죠. 자, 잡은 상태에서 자, 컨트롤 1번 좀 유용합니다. 누르고 자, 문자 높이 문자를 높이를 4.5로 되어 있는데 3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3으로 수정을 하고요. 다른 데 찍으면 지금 3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셀 높이 8, 그 다음에 중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테이블 자, 셀 높이죠? 지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얘를 8로 바꿔보고요. 엔터 누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중간 중심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중간으로 들어갔죠? 네, 됐습니다. 자, 됐으면은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이렇게 이제 닫았어요. 자, 지금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곽선을 굵은 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잡았고요. 자, 잡은 상태에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조금 약간 틀리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셀 스타일을 이렇게 좀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얘를 여기에 지금 성 가중치를 0.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외곽만 이렇게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외곽만 좀 이제 툭툭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본인 것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처음에 하면은 좀 속도가 안 나지만 좀 여러 번 하면서 본인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는요, 여러분들 그 확대 및 축소 도면 작업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도면을 출력할 때, 어떠한 그 도면이 두 배로 확대해서 해야 되거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1대1로 그린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얘를 1대1로 하게 되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두 배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두 배로 형상을 두 배로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수가 다 29가 아니라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좀 이제 불편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치수를 배열을 줄이게 되는데 여기를 배열을 줄여서 이 부품을 치수 기입하다가 다른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이게 배율이 틀리기 때문에 엄한 치수 기입이 이제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1대1로 그리고 치수, 이 선을 다 하살표나 치수 크기 이런 거를 배율을 줄여서 출력할 때 두 배로 키워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대1로 그린 모습이고 2대1로 그릴 때는 요 표제란을 0.5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은 그대로 1대1로 놓고 요 표제란을 0.5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여기 치수 기입이죠. 그래서 형상은 1대1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와 문자, 하살표는 배열을 조정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 조정하는 거는 딤 스케일을 눌러서 0.5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딤 스케일 자 해서 0.5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작아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DLI를 치게 되면 라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를 찍어서 50, 탭키를 누르고 50 이렇게 놓았어요. 50으로 돼 있죠? 그러면 치수 기입이 얘가 이렇게 이제 요 정도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딤 SCAL 딤 스케일 자 누른 다음에 2를 0.5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 이렇게 이제 작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치수 기입을 하고요. 형상은 1대1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제란도 0.5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놓아야죠. 자, 놓고 출력할 때 어떻게 한다? 두 배로 출력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 여기에 있는 도면들은 다 1대1로 그리고 치수하고 표제란만 줄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배율을 키워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터죠. 플로터를 누르고 PLOT 자 그러면 여기서 설정은 제가 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 배율을 축척을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키우면 되죠.
두 배로 키워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딤 스케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치수와 하살표 배율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딤 스케일 1일로 했을 때 이렇게 크기라면 0.5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작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PLOT 친 다음에 여기 이제 창이 뜨게 되면 여기서 두 배로 확대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두 배로 이렇게 딱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혼선이 안 됩니다. 자, 구조차 복습 예제가 있는데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능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리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제란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여기 이것도 해보시고 음영 처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D는 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그려서 한번 만들고 공차도 넣고 이런 그 눈이 치수죠. 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속으로 넣는 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주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